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이딴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놔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 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위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어.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의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 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과 시모를 제 아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인 전 며느리였다 해도 그건 과거일 뿐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퍼부은 두 모자의 행동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게 끝났어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저에게 물건 하나를 쥐어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과 20대에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쳤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살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 남편과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달려가잖아. 여기서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시간이나 달려가야 될 거리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연락 안 받을 순 없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피곤해도 잠깐 다녀오는 거지. 엄마가 내가 결혼한 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불효자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제 나랑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어? 한창 영화 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뭐하냐고 보낸 문자에 영화 본다고 답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당신이랑 같이 영화 봤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한마디에 나랑 영화 잘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한테 달려가 나랑 보던 영화 어머님이랑 봤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당신 내일 쉬는 날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시댁을 가겠다고? 엄마가 내가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결혼 전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보고 싶다잖아.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냐? 차라리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이야말로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는 거지? 아무리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가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지. 나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결혼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 관계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에 벌써 도착했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네, 엄마. 아직 집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엄마가 늦은 시간에 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네, 바꿔줄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낳았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라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모자지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안 되겠다. 너도 내 아들이랑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내 아들이 떠나간 빈방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아야지. 중졸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당장 튀어와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쏟아내야 되겠다.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남편과 동거하는 느낌을 받을 뿐 결혼했다곤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모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모가 쉬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 너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새끼인 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문제로 내 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투성이야? 어머님,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도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속으로만 삭혀왔던 건데 좀 전에 저에게 중졸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 행동들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던 거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보다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다른 건 마음에 드는 줄 아니? 미용실이 늦게 끝나다 보니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번 못 해준다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집안 꼴도 말도 아니라며? 도대체가 미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저번에 내가 직접 너한테 머리 맡겨봤을 때 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오히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런 실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미용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중졸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미용실 때려치우고 애나 가지던지. 미용실도 쥐구멍보다 작아서 손님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달 비슷하고 차라리 손주들이나 줄줄이나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미용실 그만 정리하던지. 그게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를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부를 때 쓸데없이 분위기 안 좋게 만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제가 왜 시모한테 직업까지 욕먹어가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만들게 된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래도 같은 여자라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시댁을 다녀간 이후 남편에게 우리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태도는 본인이 실수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자기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아닌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방금 전 나눴던 저와의 대화를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고, 제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는 말을 하자 시모가 직접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시모가 도착을 했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붙어 사는 거지.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삶 원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요. 온갖 간섭 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를 힘들게 했잖아요. 저를 언제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는지 몇 번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집에 찾아갔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우스워? 그럼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이었잖아.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버티기에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머리채 잡는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두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내자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저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걸 본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는 시모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나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냐며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한다면서 어차피 위자료 줄 거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불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집어 던졌고 결국 시모가 던진 물건들을 피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니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데 시모의 행동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절해버리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린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거 그냥 보내기 싫었던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아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법적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인간들을 상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앞에 두 모자가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사업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가 먼저 도착해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래 차에서 내려 아이한테 걸어가던 순간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너 재혼한 거야? 너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도 있나 보다. 진짜 성격을 알면 까무러 칠 텐데. 그러게. 너 성격 받아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네가 여기 있는 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중졸밖에 안 나온 골빈 네가 낳은 애도 이런 데 오냐? 네가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식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너처럼 내 아들 얼굴 보는 걸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아닌 되려 내가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워할까 봐 먼저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진 너한테 줬던 위자료가 너무 아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나와 내 아들 인생이 진흙탕이 아닌 꽃길로 바뀌었거든. 저기 걸어오는 아이가 네 자식이냐? 에휴, 생긴 게 참 못났다 못났어. 저런 얼굴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여자도 못 만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못생긴 애는 또 처음이네. 얼굴 좀 고치려면 돈도 꽤 많이 들겠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시켜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야 그나마 여자들이 붙어 다닐 것 같네. 얘 봐라. 조그만 게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째려보는 게 지엠이랑 똑 닮았네. 어디서 지금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봐. 너 앞으로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닐 거니? 나는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애 앞에서 말 가려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옮겨야 되는 건데요? 피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내 아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손주는 얼마나 잘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네요. 차라리 상종을 말아야지. 지훈아, 그만 가자. 오늘 아빠가
지훈이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 사놨다고 전화 왔었어. 두 모자는 제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자 되려 얼굴을 붉히면서 본인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유모와 함께 차에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데 시모가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한테 선물을 준 그 아이는 전시모의 손주였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아이가 전시모의 손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도와주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 박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아이한테 이 물건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가지고 나온 거라면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챙겨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 아들도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고 있던 두 모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끊었던 탯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전 남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두 모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작은 쪽지에 적혀있던 편지의 내용을 대충 확인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고 전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주라 있던 아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전 남편의 현 부인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에게 주려던 상자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던 두 모자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질겁하며 주랭랑을 쳤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못생겼다고 막말을 쏟아내던 두 모자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곤 많이 창피했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자 안에 있던 그 남자는 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몰래 첫사랑과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첫사랑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두려웠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인 것처럼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전 남편 몰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화장대 안에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였고 제 아들과 친한 사이였던 그 아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포장된 상자를 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7년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숨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문제로 현재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곤 하는데 키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력이 꽤 되는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겠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지만 그때도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시모가 이번 일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두 눈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떠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겨우겨우 연장해봤자 그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위태로울 거라는 건 과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 보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되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올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소연아.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 있는 수술 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수리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